시현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루댕입니다. 저는 앞으로 디테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색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4장 세 번째 분노 편입니다. 5장 세 번째 4장 좋아요. 막걸리 한 모금 예, 마시더니 5장 분노는 영혼의 원동력 가운데 하나이다. 그래서 분노가 없는 사람의 마음은 불구이다. T 플러. 그는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다. 그저께 밤에도 치킨집에 갔다가 주인과 싸웠답니다. 이유인즉 자신보다 늦게 주문한 사람에게 치킨을 먼저 주었답니다. 처음에는 주인에게 항의하고 그래도 먹히지 않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급기야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진정이 되었단다. 지친 그의 얼굴에서 나는 풋풋한 희망을 보았다. 40대 중반의 남자, 아직 세상 물정에 어두운 그가 나는 신선하게 느껴졌다. 보통 남자들이라면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어 오를지라도 체면을 생각하여 적당히 넘어갔을 것이다. 그리곤 뒤끝이 없는 곳에서 분노를 터뜨리겠지. 지금 우리 사회처럼 불합리한 사회에서 분노하지 않는다면 그의 영혼은 회생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졌을 것이다. 아이들은 어머니가 오랫동안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살아남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무표정한 얼굴로 바꾼단다. 언뜻 보면 참을성이 많고 예의 바르게 보이는 이런 아이들 속에는 엄청난 분노가 들끓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나는 무표정한 사람들이 무섭다. 그들 속에는 활화산 같은 분노가 들끓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오랫동안 그 뜨거운 용암을 억지로 속으로 삼켰을 것이다. 그들 속은 새까맣게 다 타버렸을 것이다. 그들의 망가진 영혼은 주변의 약자들을 괴롭힌다. 늙은 부모, 아내, 자식, 부하 직원, 나약한 이웃들. 그들에게 분노의 용암을 쏟아내며 그들은 간신히 자신의 생을 견뎌내고 있다. 분노가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게 딱딱하게 굳은 얼굴 표정들. 그들의 분노의 칼끝은 언제나 세상 사람들을 향해 있다. 언제 그들은 괴물로 화할지 모른다. 우리는 분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해야 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분노하는 것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나 아무래도 지뢰인가 봐. 늘 인적 드문 곳에 몸을 숨기지. 숨겨 기다리지. 흙처럼. 오직 사람 발자국만 모른 척. 마침내 누군가 다가오지. 멋모르고 다가오지. 그 순간 그 환희 너무 두려워 폭발하고 말지. 산산조각 폭발하고 말지. 김경미 고백 부부. 다가가 하나가 되고 싶은데 그들이 우리를 거부하니까 우리는 그들을 파괴하는 것이다. 함께 부서지면서 하나가 되려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파괴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길을 찾아내야 한다.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나가 되는 길. 그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길이다. 그렇죠. 그것이 사랑이다. 저도 거기 꽂혔었는데 사랑. 사랑하기 때문에 분노하고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그냥 무관심 같은데. 모른 체 하죠. 그렇지 않게. 네. 진짜 사실은 그게 더 마음도 더 괴롭더라고요. 네. 그냥 모른 체 해버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버리는 거. 아까 자식하고 다퉜어요. 네. 사랑하니까 다퉜겠죠. 왜? 사랑했는데 왜 다퉜어? 근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또 그 의구심을 갖더라고요. 진정 나를 사랑해서 그러는 건가? 그것도 확인하고 싶어서일까요? 그마저도? 그렇죠. 아니면 믿음이 없는 나는 가장 좋은 사이가 원시 사이 같아요. 원시 사이는 13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막 해서 어른을 만들어주죠. 사이 진짜. 그리고 어린이 딱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엄마하고도 존댓말을 딱 써주고 애한테. 그러면 애가 어른 돼서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른은 살아가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 같은 경우는 어른은 살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나이는 들었는데 20살 돼서 독립할 수 있는 애가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도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부모한테 의지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의지할 수밖에 없고 애는 그래서 눈치를 그렇죠. 눈치 보죠. 애들 미안하죠.
이거를 우리 사회에서 복지를 해서 애들을 돈 쉽게 써놔야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하고 애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근데 선생님은 어느 때 이렇게 분노가 올라오세요? 전 특히? 이제 주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분노는 첫째는 이제 거룩한 분노가 있고요. 네. 거룩한 분노는 이제 내 본성이 화가 나는 거죠. 우리 본성에는 인의예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인의예지, 진선미. 그래서 인의예지, 진선미에 어긋나는 걸 보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도 화가 나죠. 내가 잘못하면 부끄러워, 수호지심이 느끼죠. 인의. 그래서 본성이 하는 분노는 되게 좋은데 네. 이제 투사하는 분노가 이제 문제죠. 내가 과거에 그죠 공부를 못했는데 그 내 자식까지 공부 못해. 그러면 우리 화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거룩한 분노가 아니고 투사된 분노죠. 그거는 화랑 화죠. 그러니까 내가 그죠? 내가 뭔가 이렇게 뭐 못하는 게 내가 돈이 없는데 앞에 돈이 없는 사람이 있어. 화가 나죠.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투사된 화하고 거룩한 분노하고 구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흔히 예를 들면 뭐 이제 단순한 예로 횡단보도가 있는데 빨간불인데 지나가 안 지나가야 되는데 그럴 때 분노할 수 있죠. 분노? 정의가 지켜지지 않는 사회적인 그러니까 분노는 사회적인 지나가도 되지 않나? 그렇지 아니 지나가지 예를 드는 거야. 예를 드는 거야. 뭐 좋은 예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 음식을 시켰는데 내가 먼저 시켰는데 나중에 왔어. 맞아요. 그런 경우 그럼 있어요. 내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어요. 뭐 좀 늦을 수도 있지. 근데 이거를 좀 더 확대하면 올바르지 않잖아. 근데 이건 이제 거룩한 분노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 인의예지 어긋나니까 화가 나는 거죠. 화가 나는 거죠. 그쵸, 그거는 근데 너무 횡단보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범죄 넣는 거죠. 횡단보도도 그런 범죄 넣는 거죠. 그러니까 횡단보도 다른 문제 말씀이 맞죠. 뭐 굳이 사람도 없는데 차도 없는데 뭐 그걸 왜 지켜? 그래서 그거를 잘 살펴야 된다 봐. 이렇게 음식점에서 늦게 나오는 건 명확하게 이거는 거룩한 분노죠. 어떤 분노인지 구분을 해서 그런데 이제 어떤 건 분노인지 그 횡단보도 걷는 거는 내가 그죠. 난 법을 지킨다는 그 어떤 자부심이 있는데 너는 왜 그래? 이렇게 이거는 투사는 분노거든요. 그렇죠. 선생님 이런 건 어때요? 제가 엊그저께 지금 이제 거기 강진에 있다 올라왔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2장을 해서 2사람이 오기로 했는데 한 사람이 못 오게 됐어요. 제가 표를 끊었는데 예. 그래서 그 경로 할인 받은 표를 취소한다는 게 제 거를 취소해버렸어요. 그럼 몰랐는데 기차에 타고 가다 보니까 그게 그 표였어요. 할인을 받으셨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할인받은 표로 오게 된 거예요. 예. 그 순간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그동안 너무 잘 지키고 살았는데 이거 한번 그냥 내가 눈을 자신에게 딱 감아버리고 가버려야지. 그리고 앉아서 갔어요. 근데 거의 다 와가는데 점검 표 저기를 한대요. 점검하고 여기에다 그 직원이 뭐 올바른 뭐그 표를 이렇게 승차권을 해서 가자고 또 이렇게 탁 찌를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이런데 얘기를 해야 지금이라도 이실직고를 해야 되나 아니면은 끝까지 버텨보나. 그래서 근데 표 검사는 안 하고 무사히 통과를 했어요. 그랬는데 제 마음이 뭐였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뭐였을까요?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 마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봐요. 그 작가시니까 글을 써봐야 되겠죠. 그걸 글로 쓰면 이제 알 거예요. 이 마음에 미묘한 게 내 안에 거룩한 분노로 나온 건지 아니면 투사인 건지 이렇게 해서 그 마음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봐요. 근데 전에 선생님이 그런 강의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내가 법과 규칙과 도덕을 지키고 도덕적이었을 때 모든 세상의 사람들을 그런 잣대로 봐서 그러지 않았을 때 그 안 지킨 것에 대한 게 아니라 나는 했는데 너는 왜 그렇죠. 나는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날 수 있다. 그게 거룩한 분노가 아니죠. 그건 그치. 아닌 그치. 거죠. 그걸 그치. 잘 구분해서 너는 너고 나는 난데 왜 거기다 너하고 나 똑같아야 돼? 이렇게 이런 잣대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구분하는 것도 그래서 항상 그게- 마음을 살펴봐야 되죠. 네. 그때에 따른 마음을 살펴봐야 되지. 안 살피고 법을 지키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면 이제 무서워지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나도 이제 가혹해지고 권력을 쥐었을 때 이제 막 무서워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불합리한 그런 사회에 대해서 분노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이유를 많은 경우 어머니가 오랫동안 마음을 알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무표정한 얼굴로 바뀌어서 그런 훈련이 돼서 그렇다.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예. 그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릴 네. 때부터 계속 자기를 표현하고 부당한 것에서 분노하는 아이로 이렇게 길러내야 되는데 그죠? 사실 진짜 안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안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거룩한 분노는 별로 없고 투사가 된 화가 너무 많죠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왜 저는 이 챕터가 저한테 굉장히 해당돼서 그래. 저는 굉장히 싸웠거든. 음식점을 갔는데 이제 음식점 갔는데 이게 음식이 쉰 음식이 온 거예요. 제가 볼 때 쉬었어요. 그 저는 어떻게 쉰 음식을 내놓을 수가 있어? 이제 만들었던 걸 낸 모양이야. 그럼 나는 화를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분노해야죠.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따져줘야지. 근데 이제 옆에 내가 말리는 거지. 가자. 가자. 자기 그 발기 막 되는 게 시끄러워 싫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걔 심리를 이해 못했었는데 그런 친구 심리들이 이제 이런 심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억압된 그 억압돼서 감정. 억압된 감정이었다는 억압된 거예요. 감정. 지금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소소한 문제에서도 그 분노를 해야지 되지. 분노를 자꾸 숨기다 보면 나중에 어떤 게 되는가면 무뎌진다고 해요. 정의감이. 맞아요. 그 정의가 분노지면 자기도 모르게 이제 불을 하게 된다고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나중에 외로워지죠.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지 주변에 정의로운 사람이 있죠. 선생님 분노 잘하셨어요. 뭐요? 그때 아세요? 투사된 화를 많이 냈죠. 아, 하였어요? 예. 분노 근데 진짜. 근데 참 재밌는 게 제가 뭐냐면 분노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냥 이렇게 그렇게 예의를 차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 묘하게 저도 묘하게 예의를 차리는 사람이 더 정이 가요. 정이 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을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님들 같은 게 부딪히면 이 양반들은 그것도 참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그게 내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 사람 참는 뭐지? 사람은 계속 참아요. 다 참아요. 이 사람 뭐지? 이제 그렇게 되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그동안 나한테 좋게 평가받았다는 거야. 나 그걸 잘 모르겠어. 나도 일정 부분 그러고 싶은 일정 마음이 부분 그렇게 있었던 됐다는 것 거죠. 같아요. 네. 그냥 안주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게 있는 거죠. 그걸 보고서 이렇게 화들짝 놀라시는 루데님이 멋있는 거죠. 몇 번 놀랬죠. 그래서 예. 이거 내가 얘랑 계속 하다가 내가 얘기를 쭉 이렇게 애도 던지면 이제 그만하네. 진짜 이거 그만하네. 아니 분노해야 될 땐 한개 못하고 야, 해도 돼요. 안 그래야 해도 속이 그럼요. 네. 시원하니까. 속도 시원하고 그리고 내가 망가지지 않죠. 네. 그냥 숨기면 나중에 근데 어느새 이제 막 망가져. 그 나이가 네. 될수록 그게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분노를 더 그래서 잘하게 이제 되는 것 같아요. 이 책에 의하면 그런 아이들은 결국은 주변의 약자들을 괴롭힌다. 예, 그리고 결국 그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거룩한 분노를 안 하다 보면 화가 쌓여서 이제 약자한테 가죠 이게. 엉뚱한 근데 이 것까지 친구가 가지고 한 친구는 자기가 설명 다 해.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밖에 멀리 갔다 오잖아요. 그럼 아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나 뭐 먹고 싶어. 엄마가 안 해. 그러니까 아내하고는 싸우지. 분노가 아내한테 더 재밌다. 그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거룩한 분노 안 하고 화를 이렇게 잘못하면은 반드시 어딘가 잘못됐나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한테 잘해주는 것도 그 동기가 제일 중요하다. 애한테 잘해주는 동기가 뭔가. 그것도 이제 교양 바라는 게 있어. 권력용 진짜. 그럴 수 있죠. 내 편은 그 맞아요. 그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아내가 이제 좀 아내가 저기 하니까 자기가 그걸 다 해서 애들을 자기 편을 만드는 거. 그렇죠. 그 말씀 맞죠. 항상 마음을 살펴봐야 된다 봐요. 이게 좀더 봐야 되구나. 원인이 뭔가. 그러니까 뭔가 어딘가는 아무튼 터진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유는 있어. 지랄 갑자기 농계 씨가 그렇죠. 생각나면서 지랄 총량회처럼. 거룩한 분노는 뭐보다 더 그 뒤는 모르겠네. 그 농계 씨 있잖아요. 뭐 내가 의도인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그 시인이 변형로 시인 거룩한 분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침내 우리 딸아이가 못 모르고 다가오는 거야. 네? 무슨 말씀? 딸 앞에서 진짜 딸아이가 마침내 딸아이가 못 모르고 다가오는 거야. 그 순간 나는 아 여기 시 너무 시간을 지금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저는 우리가 이제 아이씨. 저렇다고 봐요. 우리가 나라는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있는데
자아가 있잖아요. 자아가 나를 다스리죠. 자아가 나를 다스리는데 내 세포 하나하나가 국민이라고 보면 된다 봐요. 내 세포가 국민이 무수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몸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요? 내 세포 하나의 말을 듣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지도자가 돼야 그렇죠. 되죠. 세포 하나를 무시하는 게 예, 아니고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내가 생각하는데 뜻한 대로 밀고 가려고 그래요. 가치가 있다 하는 거. 이럴 때 독재자가 되죠. 그러면 내가 나한테 독재자 됐던 사람은 반드시 남한테도 독재가 된다 봐요. 그래서 저는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나에 대해서 민주적인 지도자 되는 거라고 봐요. 자신에게. 예, 자신한테. 내 몸 자체가 하나의 세계니까 내 세포들을 각자 국민들을 존중하고 그런 목소리를 듣고 항상 옛날에 원시대 추장처럼 원시대 추장들은 항상 봉사하잖아요, 그죠? 맞아요. 봉사자. 그래서 내 몸의 봉사, 내 몸의 세포한테 봉사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제 내 남한테도 잘할 수 있다고. 내 몸이라고 내 맘대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사랑이 이제 유일한 길이잖아요. 죽음에 이르지 않고 하나가 되는 길은 사랑이다. 근데 자칫 이 사랑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적인 또 그렇죠. 백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배욕을 그렇게 생각.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저는 그래서 이게 오히려 지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는 사랑을 지혜로 바꿔본다. 그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러니까 지혜는 저는 반드시 사랑이 포함된 지식. 예를 들면 솔로몬이 이렇게 자르라고 했을 때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오히려 자르라고 못했다는 거지. 인간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이거 못 잘라. 사랑한다면 못 자를 거를 아는 거지. 그래서 그런 지혜를 내는 거죠. 뭔가 할 때 지식과 그 사랑이 합치면 저는 지혜가 탄생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게 그래서 서양에서 이제 진섬을 하나 묶어서 맞아. 진이 지혜인데 맞아. 지혜가 이제 선행, 사랑과 붙어있게 보는 거죠. 하나. 그래야 돼.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끊어볼 게 아니라 그런 거 필요하다는 생각이 저는 이걸 읽으면서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분노, 아름다운 분노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분노는 개인이 내는 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분노란 정말 이 사회의 불합리함을 우리가 보고 분개할 수 있어야 된다. 윤석열이 잡아야지. 갑자기 맨날 부럽고. 자, 분노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